오늘 10월 25일 마지막 수업 시작할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ITQ라고 하는 그 자격증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격증 시험 문제인데요. 자격증 시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한글,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워드는 이제 한글하고 같이 이제 보통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액세스라는 자격 시험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글 자격증 시험은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문제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이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조정하래요. 함초론 바탕. 우리 한글은 기본이 함초론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포인트, 기본이 10포인트고요. 검정색 글자로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줄간격도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손 안 대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문제지에 색깔을 바꿔라 이럴 때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하시오, 파란색으로 하시오, 노랑으로 하시오, 이런 거는 색깔이 뜨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백이 나와요, 여백. 여러분 1페이지 문제지를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 쪽에 용지 여백을 왼쪽 오른쪽은 11mm로 바꾸고 위쪽 아래쪽 머리 쪽 머릿말 꼬리말은 10mm로 바꾸래요. 이렇게 자격증 시험은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뭘 바꿔라 그래요. 글꼴을 바꿔라, 글자 크기를 바꿔라, 여백을 바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3페이지를 작성하래요. 3페이지.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답안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1페이지, 여기는 2페이지, 여기 3페이지인데 수검자가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4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럼 빵점 처리돼. 빵점 처리가 돼. 그러니까 3페이지에서 끝내야 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도 들어가 있죠? 요거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건 안 배웠어요. 요 글자 위에 이렇게 뭐가 설명이 들어간 건 아직 안 배웠고요. 자율주행이라는 머릿말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몇 페이지 쪽번호를 집어넣는 거를 우리 안 배웠어요.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프로그램 실행해서 이제 빈 종이가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백 설정을 먼저 할 거예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이거를 해볼 겁니다. 자, 쪽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맨 왼쪽에 편집 용지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 겁니다. 아니면 거기다 메모해 주세요. F7번 누른다.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명령은 F7번을 누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F7번 눌러가지고 여기 왼쪽 여백이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11로, 오른쪽도 11, 위쪽은 얼마? 10, 머릿말도 10, 꼬리말도 10, 아래쪽도 10. 제번은 0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 위아래는 거 10.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바꾸시고 설정 누르시면 여백이 바뀌었어요. 여백이 바뀌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 공간이 약간은 넓었는데 여기가 좁아진 거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거예요. 페이지 번호. 저처럼 똑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요. 1. 숫자 1 쓰시고 엔터를 한 4, 5번 치세요. 그 다음에 2 하고 엔터를 4, 5번 쳐주시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눌러서 엔터. 그리고 3 4, 5번 엔터 쳐주시고 4 4, 5번 엔터 치고 이번엔 좀 달라요.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이렇게 3하고 엔터 치고 4하고 하고 엔터를 여러 번 눌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Alt 키, Shift 키 눌러서 엔터. Alt하고 Shift하고 엔터. 자, 여백을 조정하시고 나서 1페이지에 1 입력하고 엔터를 한 3, 4번 그리고 2 입력하고 엔터를 뭐 3, 4, 5번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페이지가 바뀌죠.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르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컨트롤 누르고 같이. 예, 컨트롤 키 눌렀다 띄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는 방법이 거의 같은데요. 3하고 입력하고 엔터를 빈 줄을 여러 번 넣어주고 4하고 입력하고 엔터를 여러 줄 써주고 여기서 좀 달라요. Shift, Alt, 엔터를 눌러요. 요게 약간 달라요. 우리 문제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 2번 넣고 2페이지에는 3번, 4번 넣는데 세 번째 페이지는 문제번호 안 넣어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페이지예요. 지금 컨트롤 Alt, Shift, 엔터 눌러서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페이지거든요. 화면 하단에 내려가시면 여기가 3의 3쪽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지 중에 네 번째 페이지 있어요. 네 번째 페이지.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지를 열어보세요. 200점짜리 문제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 자격증은요 500점 만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200점을 넘어가면 자격증 합격이야. 300점 넘어가면 이제 2등급, 400점 넘어가면 1등급. 근데 1페이지, 2페이지는요 복잡해요. 여러분 영어도 입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해가지고 차트도 있어야 되니까 넘어가서 세 번째 페이지부터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1페이지는 이렇게 영어도 들어가, 표, 그 다음에 차트도 들어가고, 3페이지는 보세요. 이런 수식이 나오죠. 수식. 그 다음에 도형에다 이렇게 막 색깔을 넣고 이런 거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거고 넘어가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큰 글자만 입력해요. 큰 글자. 근데 얘를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이번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부터 쓰시고, 이 제목 쓰시고 나서 본문을 쓰실 때는 빈 줄이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최근서부터 여기 주행하는 개념미터까지 쭉 쓰세요. 지금부터 쭉 쓰실 거예요. 이렇게 제목 쓰고 빈 줄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문제 보면 교통사고라는 글자가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계속 이어서 쓰는 거야. 계속 이어 쓰고 어디서 여기 되는 것이 여기서 줄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엔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글자 앞에 좀 떨어져 있어요. 한 글자 떨어져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2번 눌러야 돼.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맨 위로 끌어올려서 하면 되는 응? 거죠. 페이지는 맨 위로 끌어올려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페이지에다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에다가 네. 자, 먼저 그림을 가져올 거니까는요. 상단 메뉴에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림. 그림 찾으셨어요? 네. 그림 눌러봅니다. 그럼 그림이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나눠드린 USB 메모리 있죠? 네. 거기 가보세요. USB 메모리 가시면 ITQ 폴더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사실이 아니고요. ITQ 폴더를 찾으셔가지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가시면 ITQ라는 폴더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 더블 클릭하시면 픽처라고 있어요. 픽처를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7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문제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림 4를 가져오래. 그림 4.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원래 시험장에는요. 이 그림이 다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시험장이 아니니까 그림을 제가 USB 메모리에 담아 드린 거니까 그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림 4번을 가져올 건데요. 그림 4번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주의사항 뭐냐? 저 밑에,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이라는 거 빼세요. 이 그림들 목록 밑에 보면 문서에 포함은 좋아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을 해제하세요. 그리고 열기를 누르시면 그림 4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그림이 짠 하고 열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열렸죠? 근데 이 그림 중에 우리가 가져오는 건 요거예요. 여기. 삼봉우리 깃발 그려져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자른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림을 클릭하고 나면은요. 요 상단에 그림과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뜨는데 거기에 자르기라고 있을 거예요. 자르기. 찾으셨어요? 자르기? 얘를 한번 누르시고 그림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잘라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그림을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좀 잘라가지고 이 그림만 깔끔하게 보이게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을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보세요.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의 크기를 또 40에 40mm를 하라고 하고요. 여백을 왼쪽에 2mm를 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시면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체 속성이라고 떠 있고 여백 캡션이라고 돼 있고 거기 보면 기본에 크기가 있어요. 44.86 뭐 40 뭐 이렇게 써 있죠. 얘를 40으로 줄이세요. 마우스로 딱딱딱딱 누르면 숫자가 조정될 거예요. 그렇죠?
40에 40으로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여백 캡션이라고 있어요. 여백 캡션 누르시면은 바깥 여백 왼쪽을 얼마를 두라고 돼 있어요? 2mm니까 왼쪽에 0.00을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2mm가 될 거예요. 2.00으로.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글자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줄이 바뀌죠? 그림이 자연스럽게 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사고에서 줄이 바뀌었고 최적에서 줄이 바뀌었고 이렇게 줄이 바뀌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최근이라는 글자를 크게 하면 조정이 될 거니까 나중에 하면 돼요. 자,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그림을 선택을 하면 그림이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 그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화면 밑에 마우스를 크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대충 조절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것도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필요한 영역만 쓰겠다라고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이렇게 자르면 되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의 크기 기본에 가서 40 가로 세로 40으로 조정해 주시고 여백 캡션에서 왼쪽 여백을 2mm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붙일 때 주의사항 이 그림이 저 오른쪽 끝에 있죠. 끝에 이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 그림을 왼쪽 오른쪽으로 끌고 다니다 보면 화면 밖으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최자. 최자 꾸미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엔터는 뭐한 것이다 라는 데서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서식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어요. 서식 누르시면은 오른쪽 쪽에 문단 정렬이라는 큰 글자가 보이고 그 옆에 보면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근데 이것만 예전에 우리 요렇게만 했었거든요.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 문제지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궁서라는 글꼴로 바꾸고 노랗게 색깔을 칠하래요.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보세요.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초는 바탕이라는 화살표 눌러서 궁서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궁서. 궁서란 글꼴을 찾을 거예요. 어디 있나 궁서가. 시험 문제니까는 똑같은 글꼴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고 보기 좋은 글꼴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놈의 글자가 궁서가 어떤 모양인지 솔직히 우리 몰라요. 궁서가 어딘지 못 찾겠네. 기억이 맨 위에. 맨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올라가시면 아, 궁서 여기 있다. 궁서 눌러주고 면색 있잖아요. 면색. 면색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화살표 눌러서 아래쪽에 네 번째가 노란색이에요. 노랑.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라.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 그림을 살짝 조정해 주시면요 우리 문제지랑 똑같이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 교통사고 옆에 A라고 써 있거든. A. 자, 문제집 보니까 교통사고 옆에 A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각주라고 써 있어요. 각주. 각주가 뭐냐면 주석이에요. 주석. 보충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가 무슨 교통사고 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화면에 교통사고 고자 뒤에다 클릭해 놓고요. 교통사고 고 오른쪽에 A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는 글자 오른쪽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가 하면 메뉴판이 쭉 펼쳐서 중간에 보면 각주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각주. 각주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괄호 1 괄호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집 화면의 밑에 보면 94%에 이르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니까 저 상단에 있는 교통사고라는 이 뜻이 뭐냐? 밑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라고 써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각주, 주석을 달아라 이거지. 근데 뭐가 다른 거 있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1 괄호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지는 A하고 동글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주의 번호가 다르잖아. 각주의 번호가. 각주의 모양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 글자는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두시고요. 저 상단에 보면 주석이라는 메뉴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있어요. 각주 미주 모양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이. 여기에 지금 1, 2,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1, 2, 3이라는데 그거를 누르면 A, B, C라는 동글뱅이가 있나 보세요. 걔를 선택해 주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동글뱅이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주석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단에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까 글자 입력하던 동네 있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드륵드륵 돌려가지고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주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지랑 비슷하게 됐나 보세요. 교통사고 A 최적의 운전자 주목받고 집중. 여기가 모양새가 쫙 맞아 들어갔어요? 이게 안 맞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 왼쪽이 그림 오른쪽하고 그림 왼쪽하고 글자 끝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림은 크기와 여백만 잘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자가 있죠. 한자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절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절감을 블럭을 잡고요. 한자 키. 절감이라는 한자가 두 개가 나왔는데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절감, 이게 한자가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줄인다라는 거. 얘를 선택하지 마시고 선택해 놓고요. 중간을 보시면 입력 형식이 있는데 우리말 옆에 한자가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거. 한자로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 옆에 우리말 병행 표기가 아니라 우리말 옆에 한자가 괄호 속의 병행 표기잖아요. 그 세 번째 거 선택하고 바꾸기 누르면 한자가 뒤에 붙어서 나와요. 증대시키는 것도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요.
증대를 블럭 잡고 하셔도 되고요. 대자 다음에 클릭해 놓고 한자키 눌러도 돼요. 그럼 한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입력 형식은 아까 우리말 옆에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바꾸기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한자를 다 바꾸고 나서 이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림 나온 거. 이 그림 나온 거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이 글자 오른쪽이 짱 맞을 거예요. 안 맞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요. 대략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림이 아래쪽 두 줄에 걸쳐서 나왔어요. 행자 끝났고 경자로 끝났어요. 대충 이렇게 맞으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글자는요, 반드시 두 칸을 스페이스바를 땅땅 눌러서 띄워놔야 돼요. 한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있잖아요. 제목.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지에 덧말 넣기 하래요. 덧말 넣기. 글꼴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진하게. 덧말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게 덧말인데요. 이 덧말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글자를 블럭 잡아서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고요. 제 컴퓨터는 굴림이란 글꼴이 없네요. 없어요. 없으면 아무 글꼴로 해볼게요. 함처럼 도둠으로 해볼까요, 그냥? 그 다음에 18포인트니까 옆에 10.0이라는 걸 화살표 위로 올려서 18로 바꿔놓으시고, 가가 첫 번째 가가 진하게 나오는 글자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덧말 넣기라는 걸 해볼게요. 덧말 넣기. 자, 입력이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 누르면은요, 중간 밑에 덧말 넣기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 덧말에다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가 덧말이 본문의 위로 올라가는 게 맞죠? 네. 두 번째 그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갖고 얘를 위로 올려주시면 돼. 자, 덧말을 쓰실 때는요, 블럭을 잡고 입력에 가서 입력 메뉴판 눌러서 덧말을 넣기를 누르면 되는데, 덧말을 넣고 나서 얘를 고친다든지 할 때는요, 이 글자 영역을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떠요. 덧말 편집이라고. 덧말을 지울 수도 있어요. 나는 불편해 그러면 덧말을 지워라 그러면 지워져요.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하실 때는 입력이라는 메뉴 화살표 눌러서 이 덧말 넣기 눌러서 덧말을 쓰시고, 덧말의 위치는 위로 되어 있으니까 넣기 누르시면 덧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덧말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거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이라는 머릿말이 들어있어요. 머릿말. 화면 쭉 내려가면은요, 쪽번호 매기는 게 있거든요.
우리 문제지 맨 꼭대기에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머릿말이 있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쪽번호 매기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자율주행이라는 머릿말을 집어넣는데 머릿말이 뭐냐면요.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위치에 나오는 메시지가 머릿말이에요. 밑에 나오면 꼬릿말, 위에 나오면 머릿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머릿말이 어딘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쪽이라는 메뉴 누르고 쪽. 상단에 쪽이라는 메뉴 누르면 그 아래쪽에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머릿말. 머릿말이란 그림이 있고 머릿말 화살표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그래서 머릿말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넣을 거냐 위쪽에 넣을 거냐 물어보는데 머릿말 슬래시 꼬릿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돼. 밑에 거 세 번째 거 얘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머릿말이냐 꼬릿말이냐. 머릿말도 똑같고 꼬릿말도 똑같아요. 내가 꼬릿말로 하고 싶다면 꼬릿말을 선택하면 되고 머릿말이니까 머릿말 그대로 선택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홀수 쪽 따로 짝수 쪽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양쪽에다 넣으면 되고요. 만들기 누르면 돼요. 만들기 누르면 짠 하니 여기 뭐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위에 글자 쓰는 날 있으면 여기다 자율 주행이라고 쓰시면 돼. 그리고 오른쪽 정렬 시키면 돼. 오른쪽 정렬. 그 도둠 10포인트니까 글꼴에 가서 도둠이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도둠 그 다음에 9포인트니까 10포인트로 늘려주시면 돼요. 얘는요 밖에 아무리 눌러도 안 빠져나갑니다. 아까 각주는 편집해 놓고 나서 아무데나 화면을 눌렀는데 얘는 안 돼요. 그럼 상단에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화면이 위에 떠 있어요. 이거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닫기. 본문으로 들어와요. 다시 고칠 때는 이 머릿말을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고요. 빠져나오실 때는 닫기라는 메뉴가 상단에 떠 있어요. 빨간색 X로 그거 누르시면 빠져나와요. 머릿말은요 이 화면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머릿말을 만들면 돼요. 근데 머릿말을 만들었는데 머릿말을 또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만들어진 머릿말은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화면 하단에 보니까 쪽번호 매기기라고 되어 있대요. 알파벳 2로 A, B, C, D니까 5번째 페이지라는 거 이렇게 표시하래요. 이걸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문서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그 메뉴판 중간에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쪽번호 매기기. 쪽번호 매기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창에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쪽번호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에요? 뭐예요? 오른쪽 아래. 바깥쪽 아래라고 있죠? 바깥쪽 아래가 오른쪽. 그러니까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이고 짝수 페이지는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때 번호가 몇 번? 5번. 1, 2, 3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죠? 뭐로 들어가야 돼? ABC. 그럼 1, 2, 3 옆에 화살표 누르면 ABC가 있어요. ABC.
줄표라고 돼 있죠. 줄표. 자, 이게 줄표예요. 여러분들 쪽번호에서요. 이게 줄표예요. 이게 줄표. 근데 우리 문제지에는 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줄표를 선택하시면 안 돼. 줄표를 해제해야 돼. 줄표를 해제하고 넣기를 누르면은요. 화면 오른쪽에 2라고 들어가요. 2. 근데 내가 뭐로 가운데 넣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넣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얘는 백날 두들겨도요. 수정을 못해요. 여기 오른쪽에 쪽번호 들어간 거를요. 그냥은 우리가 수정을 못합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기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보기.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라고 있죠? 보기 누르시면 조판보라고 보이세요? 조판보를 누르시면 여기에 쪽번호 위치라는 글자가 이렇게 빨갛게 보일 거예요. 쪽번호 위치라고 보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쪽번호를 가운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대요. 가운데 넣을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저는 오른쪽으로 집어넣을 건데 요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보면 머릿말 뭐 그림 요거 도형이나 이런 빨간색 글자가 보일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쪽번호 위치라는 빨간색 글자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잡아서 지워주면 쪽번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 조판보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조판보는 해제하시는 게 제일 좋아. 조판보는 어떨 때 보는 거냐면요. 이 쪽번호를 수정한다든지 뭐 어떤 걸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그림은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데 어떤 거는 도무지 이게 선택이 안 될 때가 있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림 요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생긴 거 그림. 얘를 만약에 지우면 어떻게 돼? 지워져. 쪽번호 위치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 쪽번호가 사라졌어. 그때 사용하는 게 조판보예요. 조판보는 평상시 안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보기가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자율주행 장치 종료하고 요 글자 쓰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문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별표가 들어가 있고 뭐 파란색이고 가나 뭐 동글뱅이 가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만 쓰세요. 글자. 근데 틀린 부분이 있다. 여기 카메라 사이에 콜론 있잖아요. 콜론. 이 콜론은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는 지우고 오른쪽만 띄워야 돼. 왼쪽에는 콜론과 글자 사이를 지우고 오른쪽에만 빈칸을 넣어주면 돼요. 요렇게 요 글자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문제집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별표 그려져 있잖아요. 별표. 네. 별표하고 한 칸 띄우고 이 글자는 파란색을 색깔을 칠할 거야. 글자 색깔은 하얀색이고 여기는 이제 가나 여기도 가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여기다 동글뱅이 가나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억나실 거야. 저 상단에 서식에 가시면 요 번호 매기는 거 있어요. 번호 매기는 거. 이렇게 번호 매기는 거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ABCD로 바꾸는 것도 있고 이렇게 ABCD로 바꾸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해보는데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볼 거예요. 앞에다 별표 넣는 거. 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저 끝에 머리에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 찾으셨어요? 네. 문자표가 당구장 표시 문자표가 있고 문자표 화살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당구장 표시에 있는 문자표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문자표 글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거기도 문자표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그 당구장 문자표 누르셔가지고 별표 여기 있네. 별표 있죠? 이거 누르시고 넣기 누르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띄우셔야 돼. 분명히 문제 제공 이렇게 글자하고 기호 사이 한 칸 떨어져 있죠? 띄워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문자표 당구장 표시 누르면 자 여기 있는 이제 당구장 표시 누르면은요 방금 전에 입력했던 별표가 나와요. 그때는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밑에 있는 당구장 문자표를 눌러야 아까 이런 그림이 또 떠. 다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밑에 있는 문자표 당구장 표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잖아요. 문자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 문자표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알려드릴게요. 이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 이찬진 씨인데 이찬진 씨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요 한글 문자표라는 거 하나만 있었어요. 달라.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완성형 문자표도 생기고 유니코드 문자표도 생겼어요. 한글 에첸시 문자표는 영문 및 라틴어, 뭐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러시아 말은 더 모르고 히브리어도 있어요. 히브리어. 옛날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은 몰라. 뭐 그 다음에 일본어도 있어요.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카나 다 있어요. 이 안에. 저는 읽을 줄 모르고요.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 기호, 수학식 기호도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립기호라는 거 있어요. 분립기호. 일본어 반각, 전각기호 일반, 전각기호 로마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글자가요. 이 글자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어로 입력할 수가 있고 일본어가 우리말로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컴퓨터에서 보이는데 영어는 전 세계 컴퓨터에 다 보여요. 우리말은 우리말 컴퓨터에서만 보이는 거지 일본어에서는 우리말이 안 나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네이버에 들어오면 글자가 다 깨져서 나와. 우리가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본어가 깨져서 나와. 중국어 사이트 들어가면 어떨까요? 중국말이 이상하게 괴상한 글자로 밖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 할지라도 일본어나 중국어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네이버에 와서 접속하면 우리말을 입력을 할 줄 모른데도 우리말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자. 그게 유니코드 문자표예요. 유니코드. 유니버셜 그 코드라 그래서요. 전 세계 언어가 다 나오게 여기다 만들어 넣었어요. 아랍 글자도 있어. 아랍 글자. 그 다음에 티벳, 미얀마 글자. 옛날 버마라 그랬죠. 버마. 미얀마 글자도 있고요. 우리나라 글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쌍기역, 쌍니은, 쌍디귿, 이게 뭐야? 쌍히읗 같은 것도 있던데.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 이게 있었단 말이야. 이런 이제 우리나라 옛말 글자도 있고요. 몽골 글자, 몽골. 내가 몽골 사람이야. 근데 몽골 사람이 몽골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한테 글자를 쓰려면
우리말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몽골 글자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내면 몽골 가족들이 읽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전 세계 언어를 다 여기다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전각교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전각교 일반. 여기 보면 보세요. 별표, 뭐 다이아몬드, 삼각형, 화살표, 좌우, 위아래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트, 클로바 이런 거 가장 많이 써. 손가락 표시 같은 거, 전화기 모양이나 목욕탕 기호 같은 거 이걸 많이 쓴단 말이야. 전화기 모양이나 클로바, 손가락 표시 같은 거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자, 빠져나오시고요. 이 글자 꾸미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파란색인데 볼륨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별표서부터 시작해서 빈칸 포함해서 글자까지가 볼륨 18포인트예요. 글자만 하얀색이고 파랗게 색깔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블럭을 잡아서 글꼴에 가서 굴림, 여기서 굴림을 찾고 굴림을 찾고 18포인트로 바꿔주고 별표하고 빛깔까지 포함해서 이 글자를 다 굴림 18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파란색 색깔을 칠하고 글자는 하얀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 글자 위에 이렇게 동글뱅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한꺼번에 잡아서 동글뱅이 표시 넣어주고 요거 따로 잡아서 또 이렇게 해주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돼.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글자 블럭 잡았잖아요. 서식이라는 메뉴가 보세요. 서식이라는 메뉴 가시면 글자 모양으로 보이세요? 글자 모양?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글자 색깔이 있어요. 글자 색깔은 무슨 색? 하얀색. 음영색은 파란색. 파란색 바탕에 흰 글자로 하라는 거죠. 어디서 한다고요? 블럭을 잡고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글자 모양. 그럼 여기에 글자 색깔이 검정인데 이거를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음영색 화살표 눌러서 여기서 아래줄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란색이에요. 그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셨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입력이라는 메뉴 가면 표라고 있어요. 표. 이 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6칸이네요. 5줄에 6칸. 글자처럼 취급. 그 만들게 누르면 표가 짠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두 개만 넣었어요. 두 개만 넣고 블럭을 잡아서 쭉 여기까지 가서 A 누르면 5년 간격으로 착착착 생겨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2025년, 2030년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2035년, 여기는 2040년인데 일일이 쓰는 건 귀찮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표 만들면서 요일 이런 거 할 때 월화 쓰고 쭉 블럭 잡고 A 눌렀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A를 누르면 숫자가 자동으로 증가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합계란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보고 계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승용차 25년서부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문제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세 자리 넘어가면 중간에 쉼표가 찍혀 있죠? 그래요? 네. 이것도 컴퓨터한테 넣어줘라 그러면 지가 넣어줘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저 상단 표 메뉴에 가면은요, 쉼표 넣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쉼표를 뺄 수도 있고요,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입력을 해보세요. 우리 표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캡션이라는 글자를 넣으래요. 캡션. 캡션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과거의 교과서에서 보면 표 5-3, 경제 5개년 개발 뭐 이런 거 표의 제목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역사책에 보면 그림 2, 뭐 신라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걸 캡션이라 그래요. 캡션은 뭐냐면 표나 그림의 제목, 설명들, 이거를 우리는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캡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표 안을 클릭해 가지고요, 입력이라는 메뉴 글자 화살표 있어요. 그걸 누르면 거기 캡션이 떠요. 볼까요? 표 안에를 클릭하고 나서 입력이란 글자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캡션 넣기라고 중간에 있죠? 위. 오른쪽 위가 아니에요. 오른쪽 위는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위는 왼쪽에 생길 텐데 오른쪽 정렬하면 돼요. 위 놓고 여기다가 요 글자 지우고요. 자율, 주행, 자동차, 판매, 전망, 단위, 1000대.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돼요. 자, 이 캡션도 궁서체로 하래. 궁서란 글꼴로 하래요. 그러니까 블럭 잡고 글꼴에 가서 궁서를 찾을 거예요. 궁서. 궁서. 그리고 다 쓰셨으면 글자는 10포인트가 맞으니까 표를 안에를 블럭을 잡고 가운데 정렬, 얘도 궁서, 얘도 궁서.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만 따로 오른쪽 합계 영역까지 블럭 잡아서 얘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 내용이나 캡션 궁서로 되어 있고, 글자를 보면 글자들은 가운데고 숫자들은 오른쪽에, 합계란까지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는 노랗게 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 안에를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지막 로보택시는 빼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저 상단에 가면 표 메뉴가 있어요. 표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표 메뉴에 표 채우기 가면 노란색이 있어요. 아래줄에 노란색을 칠하시면 돼요. 표 메뉴가 상단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면 표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 항목에서 화살표 눌러서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대부분 색깔은요,
아랫줄에 있는 뭐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뭐 이런 걸 채우는 게 많이 나와요. 요 상단에 중간에 보면 막 색깔이 약간 파스텔 톤처럼 생겨 있는 이 글꼴은 안 써요. 여기 있는 건 안 쓰고 대부분 아랫줄에 있는 뭐 빨강이나 노랑이나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대요. 문제 오른쪽에 합계를 계산하래. 합계. 로보택시는 빼고 나머지 합계를 잡을 거니까는요. 자, 승용차 600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합계까지 가시면 돼요. 그 표메뉴 두 번째 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기억에서 히읗 옆에 보면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블럭 합계를 누르시면 블럭 합계가 척하니 들어가요. 이 메뉴 아이콘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딘지를. 블럭 합계.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합계를 집어넣으면은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여기가 승용차가 1, 버스가 2, 트럭이 2, 버스가 4 돼 있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합계를 넣으면은요 여기다 이렇게 합계를 잘못 넣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로 합계 같은 걸 넣으면은요 승용차 1이라는 글자에 숫자가 적혀 있어 그것도 합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블럭 계산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들만 따로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블럭 합계를 넣는 거예요. 블럭 합계를 넣으면 딱 계산이 되고요. 합계는 자연스럽게 세 자리마다 쉼표가 찍혀 있는데 본문 숫자는 안 찍혀 있잖아요. 그 블럭 합계 위에 보시면 1000이라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거 눌러서 자리점 넣기를 누르면 1000단위마다 세 자리 숫자마다 쉼표가 찍힙니다. 자동으로.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고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쉼표를 다 여기다 클릭해서 키보드로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넣어라 빼라 이렇게 넣으면 바로바로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끄트머리 합계란 로보택시 합계는 대각선을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메뉴 표 메뉴 첫 번째로 가시면 테두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서 대각선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대각선이 양쪽으로 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0점인데요. 밑에 차트를 집어넣으면 100점이고 표만 그리면 50점. 우리 아까 요거 다 못했잖아요. 이걸 다 하면 200점. 그리고 이제 여기 표 만들고 차트까지 완성을 하면 100점을 추가받으면 300점이죠. 그러면 이제 2등급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하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매일같이 이것도 연습하시면은 금방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자,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요 아래 표 있잖아, 표. 요 차트를 만들기 위한 설명이야. 이거 입력하면 감점이 엄청 커요. 입력하라고 돼 있는 말이 아닌데 입력을 했으니까 글자 한 글자당 2점씩 감점이면 이게 몇 글자야? 100글자가 넘으면 200점 감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세밀한 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는. 자, 차트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차트. 차트는 어떻게 하래요? 노란색 칠한 거 있죠? 이걸 갖고 차트 만들라는 뜻이야.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
연도별 승용차, 트럭, 버스에 간만 이용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로보택시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노랗게 칠한 것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 블럭 잡고요. 첫 번째는 항상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해. 그리고 입력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표 옆에 차트가 있어요. 표 옆에 차트. 네. 찾으셨어요? 네. 차트를 딸깍 누를 거예요. 그럼 어떤 차트일까? 세로 막대형 차트죠? 가로가 아니라 세로야, 세로. 세로의 첫 번째가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도 이거 하라고 써 있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혹시나 차트 데이터 편집하라고 나오면 닫으시면 돼요. 근데 차트가 저는 지금 표하고 막 엉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차트 겉테두리를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졌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그 차트 제목이라는 부분 보이세요? 네.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잠깐만.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네. 그럼 다른 거부터 해볼까? 이 차트가요 표만큼 넓어야 되니까 차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점이 이렇게 세 군데가 생기는데 중간을 잡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요. 늘어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범례라 그래. 범례. 근데 우리 화면은 글자만 보이는데 문제지는 어떻게 되어 있대요? 테두리가 그려져. 테두리. 네. 그러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개체 속성이라는 게 보일 건데요. 상단에 여기 보면 범례 밑에 5개가 보여요. A라는 것도 있고 네모의 연필도 보이는데 네모 연필에 가보시면 치우기냐 선이냐, 선에 검정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생겨요. 해보셨어요? 검정색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가로 중간중간에 선이 없죠. 근데 우리 문제지는 선이 있잖아요. 여기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나올 거예요. 선색이 검정색이나 빨간색도 아니고 선이 없으니까 하얀 거 누르시면 선이 안 보여. 아까는 검정색으로 돼 있었는데 하얀색을 누르면 선이 가려지는 거지. 나름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차트에서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보시면 글꼴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근데 글꼴이 어디 해야 돼요? 제목 단위가 1000대 여기 숫자 오른쪽에 범례 밑에 승용차나 트럭이나 버스란 글자를 다 도둠 진하게 12포인트로 하래요. 그런데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는 글자의 글꼴이나 색깔을 지정해주면 다 한꺼번에 바뀌는데 여기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글꼴로 가거나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글꼴을 바꾸려고 그러면은요, 저 상단에 글꼴을 못 바꿔요. 자,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요, 차트 제목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편집, 정정. 왜 이러지? 글자를 고칠 수가 있는 게 없네. 여기 숫자도 글꼴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제목 편집 들어가시는데? 자,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여기 3번 밑에다가 클릭해 놓고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3번 밑에다가 여기다가 1번 문제라고 해서 괄호 1 괄호 닫고라고 쓰고 나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옆에 보면 수식. 그 수식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수식 편집기라는 게 뜹니다. 이름 메뉴 혹시 떠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분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A는 하면 A는 하고 써져요. 키보드로 쓰면 들어가요. 근데 5분의 3, 뭐 2분의 1하고 분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세 번째 기호가 분수처럼 생겨 있죠. 요 화면에 보면 수식 입력기 세 번째 칸이 네모분의 네모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네모가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뭐 3, 밑에다가는 4, 이렇게 하면 4분의 3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요런 기호가 어딘지를 찾는 게 헷갈리는 거지, 기호만 찾으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거 있어요. 분수 옆에 네 번째가 루트예요. 루트를 누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루트 5, 그러면 루트 5가 생겨. 근데 잠깐 보시면 제가 5 옆에 껌뻑껌뻑거리거든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옆에 생겨.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요 옆에 있는 데를 클릭해야 돼. 밖에. 5 바로 옆에서 요 기호 밖을 누르면 요 기호 밖으로 나가요. 커서가 길쭉 껌뻑거리는 게. 여기에 이런 기호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있어요.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있고요. 부등호도 있습니다. 부등호.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기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보시면, 두 번째 아랫줄에 보시면 그리스 문자가 있어요. 그리스 문자. 알파, 오메가. 그 옆에는 소문자예요. 소문자. 이런 소문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요, 이게 삼각형 기호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제 있었죠. 요거 S자처럼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 분수 옆에 보면 S자처럼 생긴 애 있어요. 적분기호라 그래. 적분기호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앞에다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이 분수식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있는 닫기를 누르면 분수식이 이렇게 척칸이 들어가 일로. 근데 얘를 고치고 싶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 창이 다시 나와서 얘를 고칠 수도 있어요. 여기 잠깐 좀 보실래요? 이 화면에 아래쪽을 보시면 뭐 영어로도 뭐 써 있어요. 이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제가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이 명령어를 외워서 입력했어요. 아래쪽에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1 오버 2라고 쓰면 이렇게 2분의 1하고 이렇게 분수가 써져요. 아래에다가 그 명령어를 써줘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명령어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때는 뭐라도 하나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잔뜩 외웠는데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는데, 요 기호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네모들 여러 개 있는 거 있어요. 네모들 여러 개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요런 기호들 V는 R분의 1, 적분 뭐 이렇게 2분의 1의 아래 Q제곱 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제곱 기호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놓고 T 여기다 제곱 기호를 쓰고 싶어. 제곱 기호 T의 제곱 이거를 쓸 때는요, 요 상단에 보시면 어디 있더라? 첫 번째 기호 있죠. A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첫 번째 A1이라고 써 있는 거 화살표 눌러서 첫 번째 걸 누르면 요 위에 생겨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쓰면 T의 제곱하고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글자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된다? 옆으로 나가니까 요 밖에를 클릭해서 이 글자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번에 이제 밑에다 써보고 싶어. 요 밑에다가. 그럼 아까 첫 번째 A1에 눌러서 세 번째 걸 누르면은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다 글자가 들어가게 돼요. 다 쓰시고 나면 밖에를 클릭해야 돼. 요 옆에다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가니까 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기가 어려우면은요, 키보드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밖으로 피용 하고 빠져나가요. 요 위치 설정할 때는요, 키보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키보드로 가는 게. 그리고 뭔지 몰라도 다 했다 그러면 이 수식 입력기 오른쪽에 있는 닫기 단추 누르면 짠 하니 들어가요. 얘를 고치고 싶다? 더블 클릭해서 고치시면 되고. 여러분은 요 글자가 작게 보이는 거는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화살표 눌러서 500%로 크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기만 크게 보는 거지. 이렇게. 요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요. 처음 오는 기호도 있네요. 시그마 기호도 있어요. 시그마 기호. 이런 시그마 기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뭐냐면 리미트라고 해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A가 0으로 수렴할 때 여기다가 이제 무슨 어떤 값을 넣어라. 이제 수학에서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다시 보기도 싫어. 수학 좋아하던 사람들 거의 없죠.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일 꼴 보기 싫었어. 이 양반이 명문대 수학과를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했대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선생님께서 세상에 수학이 제일 쉽다는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싫어했어. 그 선생님을.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수학인데 본인은 좋았대지 뭐.
수학을 잘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해요. 이런 기호로.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지를 나눠주는 거지. 요 A 다음에는 올라가는 숫자가 올라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는 A1 눌러서 올려가지고 2 있으면 A 제곱. 여기는 0이 돼서 안 된다. 요거는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누르면 요런 기호 있대요. 다르다. 이런 거. 이것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H2O 같은 거 쓸 때는요. 요 아래쪽에다가 아래 참자를 쓰면 H2O가 되는 거야. 화학도 싫어. 뭔 기호가 이렇게 많은지, 기호 많으면 다 싫어. 참고로 컴퓨터는요, 수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수학을 모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건 쉽잖아. 뭔지 몰라도 많이 봤던 거라서 눈에 익혀졌는데, 화학은 어려워. 근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걸 이용해서 수학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더라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빠져나가면 기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지막에 가서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몇 개 떨어져 가지고 2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또 2번 문제 답을 여기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개잖아요. 두 개. 1 괄호 2 괄호는 내가 수작업으로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답안지를 잠깐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다 만든 거야. 저도 처음에 이 자격증 공부하려고 책을 샀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계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모르는데 했더니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지. 그래서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문서를 만들 때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원고를 작성하는데 연습장에 미리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원고를 만들 거냐? 쉽게 말해서 이런 문서처럼 만들 거라면 처음에는 뭐 영어를 쓰고 우리말을 쓰는데 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프도 만들어야 되고 수식도 만들 건지 이런 도형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글자도 넣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림을 자를 건지 머릿말이 있는지 쪽번호가 있는지 이걸 미리 한번 연습장에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용 먼저 입력을 해요. 꾸미기 작업은 언제 한다? 꾸미기 작업은 나중에 하는 게 나중에. 이걸 많이 실수를 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꾸미다 보니까 내용을 다 입력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마무리하고 꾸미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꾸미기 작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표도 만들어야 되고 차트도 만들어야 되고 도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수식 같은 것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머릿말, 꼬릿말, 뭐 쪽번호 등등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쇄 미리 보기를 해야 돼. 이를 해서 모양을 확인한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비어 있네. 여기다가 아래 거를 입력을 할까 봤더니 아래 거는 양이 많잖아요. 여기다 이어서 입력하기 힘들겠지. 그땐 페이지를 나눠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색깔도 들어가야 되고 그림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지. 여기는 이제 그림이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 홈페이지에 공방에다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방에다 올려놨는데 이제 제가 오늘 전강을 하고 나면 입력을 해놓고 다음 주쯤에는 여기 있는 거를 공방 2 지난 강좌로 다 옮길 거예요. 그래서 공방에 왔더니 우리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여기 있는 공방 2 지난 공방으로 갈 거니까 일로 가서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강의하는 거 다 있어요. 뭐 커말 자격증도 있고 스마트폰 수업도 있고 인터넷 기초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돼요. 자격증 공부는 아직 우리가 공부할 입장은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뭐 스마트폰 기초라든지 이런 기초를 공부하시면서 굳이 책 없어도 돼요. 책 가지고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서점에 나가서 기초책을 사세요. 사시는데 책 요령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을 이제 딱 서점에 가서 봤더니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 책을 보면 안 되지. 컴퓨터 무슨 기초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목차를 봐. 목차. 책의 목차를 봤더니 다 아는 거야. 그럼 살 필요 없죠. 아는 걸 뭐하러 사. 근데 한 반은 알고 반은 모르겠어.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거야.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불편해. 그러면 그런 책 사지 마시고 글자가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림도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그런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책을 사요. 생판 모르는 책을 사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항상 제목을 봐서 알겠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그러면 목차를 보고 목차를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책은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내용을 봤더니 좀 알겠어. 아는 것도 좀 여럿 나오고 모르는 것도 나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점에서 이제 잘 고르셔갖고 주문하시면 돼. 인터넷상에서 주문하면은요 10% 할인해 주더라고. 근데 서점에서 하시면 이제 제값 다 주고 사는 거지. 저도 제값 다 주고 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USB 메모리는 저한테 다 이제 반납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8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2주는 쉬었지만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